혹시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아니어도 되는 30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알림, 회의, 급한 메시지 이 세 가지만 잘라내도 이번 주에 5시간이 생깁니다. 5시간이면 보고서 하나를 완성하고 고객 2명을 만나고 운동을 3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기획 현장에서 팀과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김소연입니다. 정기획자였던 제가 이 질문 하나로 팀의 주 8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8시 시간을 반복 가능한 자동화로 바꿨죠. 당신의 하루에서도 그 30분을 찾아서 시스템으로 고정 수익과 여유 시간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그 5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그대로 들고 가실 겁니다. 선택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따라갈 건가요? 시간을 앞지를 건가요? 지금 캘린더에 남겨둔 일을 지울 용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오늘 하루 중 가장 불필요했던 30분이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세요.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특별한 앱이나 비싼 툴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과 3가지 규칙만 있으면 됩니다. 이 3가지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지금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바쁨이 곧 유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캘린더는 알록달록했고 메신저는 늘 빨갛게 떠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휴대폰부터 집어들었습니다. 팀 채팅방에 숫자 배지가 쌓이는 속도를 보며 나 없으면 프로젝트가 멈추는구나 하는 묘한 자부심도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어째서 중요한 일은 늘 미뤄질까요? 고객 프리젠테이션은 밤을 새워 완성했고 전략 문서는 마감 직전에 급히 정리했습니다. 성과 공유 미팅에서는 늘 다음 분기에는 더 구조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바삐 움직였지만 한 발 뒤에서 상황을 쫓고 있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일은 사실 자료 정리, 일정 조율, 반복 보고 같은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제가 해야만 직성이 풀렸던 거죠.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팀이 일주일째 야근하던 어느 날 젊은 동료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배, 이 태스크는 꼭 선배가 해야 의미가 있나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칠판에 팀의 모든 일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중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역할 정리, 규칙, 자동화만 갖추면 충분히 위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알림을 전부 끄고 오전 10시 전엔 메신저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결정이 필요한 일 3개를 종이에 적고 25분 타이머를 연속으로 돌렸습니다. 팀에는 간단한 의사결정표를 배포하고 보고는 템플릿만 받기로 했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회의 시간이 30% 줄었고 프로젝트 보드의 대기칸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근이 사라졌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운동을 시작한 동료가 생겼고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성과는 더 분명했습니다. 기한 내 오류율이 감소했고 고객 미팅에서 질문에 막히던 순간이 줄었습니다. 72세 박영수님은 퇴직 후 작은 컨설팅 일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모든 걸 혼자 하려다 지치셨대요. 그런데 반복 업무를 정리하고 자동 회신 시스템을 만드신 후로는 주 3일만 일하고도 수입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실전 방법을 계속 나눕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 내일도 꼭 내가 해야 할 일일까 하는 질문 하나였습니다. 이 질문은 일의 주도권을 되찾게 했고 제 하루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과 나눌 방법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행하면 바로 결과가 보입니다. 당신의 하루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당기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앞지르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바로 집중력과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음식 조합입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오후 3시에 무너집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직접 실험해본 4가지 음식과 그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식단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집중력과 인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직접 팀원들과 함께 실험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뇌혈류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성인 대상 섭취군에서 작업기억과 처리 속도 개선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오전 회의 전에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신 분이 계셨는데요. 점심 전 집중 저하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냉동 블루베리 1컵을 토핑하세요. 설탕 대신 계피를 살짝 뿌리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다 섭취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총 당류를 체크하셔야 하고요. 착향이나 가당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전과 오후 중 집중이 더 떨어지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그 타임에 블루베리를 배치해 보세요. 다음은 연어입니다. 고등어도 좋습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중에서도 DHA와 EPA가 풍부한데요. 이게 시냅스 기능과 염증 조절에 기여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정기적 섭취가 인지 유연성 및 기분 안정과 연관된 연구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65세 이정희님은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에 연어 샐러드를 드신 후 오후 3시 졸림 호소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 2회 구이나 에어프라이 통조림 연어로 샐러드나 라이스볼을 만드세요. 레몬과 올리브오일로 간단히 간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나트륨이 높은 훈제나 캔 제품은 물에 한번 헹구고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레르기 병력도 꼭 확인하세요. 주간 식단에서 붉은 고기 비중이 높다면 어느 끼니를 생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말차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과 엘테아닌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각성은 높이고 초조감은 낮춰줍니다. 한국차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의 집중과 과제 전환 속도 개선 효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됐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민수님은 카페 라떼 대신 말차 라떼로 바꾼 뒤 손떨림이나 불안감 없이 오후 집중을 유지하셨대요. 실천 방법은 업무 전 30분에 뜨거운 녹차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150에서 250ml 정도요. 말차는 우유 대신 물에 약간의 우유만 넣어서 당을 최소화하세요. 주의할 점은 위가 예민하신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커피를 줄이고 싶다면 어떤 회의나 작업 전에 녹차로 테스트해 볼까요? 마지막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70% 이상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과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미세한 각성과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유럽식품안전청 연구에 따르면 혈류 개선과 인지, 부담 상황에서 주관적 피로 저감이 보고됐습니다. 68세 박진호님은 프리젠테이션 직전에 10g을 드시고 긴장 완화와 집중 유지를 체감하셨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10에서 20g을 업무 고강도 구간 직전에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와 소량 조합하면 더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당과 지방 과잉입니다. 야간에 과하게 드시면 수면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성 군것질이 생기는 시간대를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그때 다크 초콜릿으로 교체해 보세요. 이 4가지 음식은 제가 직접 실험하면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음식들과 함께 시간을 되찾는 5가지 핵심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일하는 방식이 엉망이면 오후 3시에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검증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실천해도 이번 주 5시간이 생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캘린더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나가시면 가장 강력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을 되찾는 5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팀과 함께 실험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집중 구간 설계입니다. 90분 블록과 15분 회복을 조합하는 겁니다. 인간의 각성 리듬,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듬에 맞춰 75분에서 90분 집중한 후 회복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블록 사이에 회의나 메신저를 금지하는 규칙을 팀과 합의해야 효과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2블록을 핵심 과제로 채우고 오후에 1블록을 협업이나 검토로 채우세요. 캘린더에 미리 선점해 놓는 겁니다. 블록 시작 전에 목표를 한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내일 캘린더에서 첫 2블록을 무엇으로 채울 건가요? 지금 바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감축입니다. 선택을 체크리스트로 바꾸는 겁니다. 반복 업무는 조건, 행동, 기한, 완료 기준을 4칸 표로 표준화하세요. 주의할 점은 체크리스트가 길어지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7칸 이내로 제한하세요. 실천 방법은 보고 템플릿을 만들고 미팅 전 의사결정표를 배포하는 겁니다. 안건, 선택지, 근거, 결정자, 데드라인을 명시하세요. 오늘 반복했던 결정 중 문서화하면 사라질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그걸 찾아서 내일부터 템플릿으로 만드세요. 세 번째는 알림 무음 규약입니다. 팀 단위로 잠그는 겁니다. 개인의 알림 차단보다 팀 코어타임 합의가 효과를 지속시킵니다. 주의할 점은 긴급 채널, 전화나 비상 채널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을 코어타임으로 지정하세요. 이외 시간에 메시지를 처리하고 상태 메시지를 자동화하세요. 우리 팀의 긴급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무엇인가요? 그걸 팀원들과 공유하세요. 네 번째는 위임과 자동화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30분을 지우는 겁니다. 규칙 기반 업무부터 자동화하세요. 제피어나 이프트 내부 매크로를 활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나 보안 프로세스를 검토한 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그를 남기세요. 실천 방법은 캘린더 예약, 반복 보고, 파일 정리 등 일주일에 2개씩 자동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가장 싫었지만 자주 했던 일을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그걸 찾아서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수면, 영양, 움직임의 최소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수면은 7시간에서 8시 시간, 카페인 컷오프는 7시간 전, 점심 후 1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주의할 점은 야근 후 새벽 카페인은 다음날 생산성 총량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취침 루틴을 만드세요. 불빛을 줄이고 기기를 차단하세요. 챕터 3에서 말씀드린 음식을 로테이션하고 10분 스트레칭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오늘 밤 수면의 질을 올리기 위한 한 가지 방해 요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거하실 건가요? 이 5가지 방법은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검증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실천하면 이번 주부터 바로 결과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걸 모르고 끝내시면 내일 아침에 다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마지막 장에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영상 예고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 내일도 꼭 내가 해야 할 일일까? 이 질문은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이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바쁨이 곧 유능함이라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당기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야근이 반복되고 중요한 일은 늘 미뤄집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주 8시 시간이 생기고 성과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집중력을 위해서는 블루베리, 연어, 녹차, 다크 초콜릿을 타이밍에 맞춰 드세요.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90분 블록 설계, 의사결정 감축, 알림 무음 규약, 위임과 자동화, 에너지 관리 루틴을 실천하세요.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실천해도 이번 주 5시간이 생깁니다.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앱이 아니라 첫 번째 블록을 선점하는 작은 결심입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면 캘린더에 90분 집중 블록 2개를 먼저 박아 넣고 알림 무음 코어타임을 팀과 공유하세요. 점심엔 연어나 샐러드를 곁들이고 오후엔 커피 대신 녹차로 전환해 에너지를 길게 가져가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첫 90분 블록에 나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배치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알림을 전부 끄세요.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위임과 자동화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템플릿을 그대로 공유할게요. 그 전에 오늘의 질문을 책상 앞에 붙여두세요.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가? 이 문장이 당신의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하루는 더 짧아지고 결과는 더 길어질 것입니다. 댓글로 내일 첫 90분 블록에 어떤 일을 배치하실 건지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실전 방법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